기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로 새로운 직종이 10개, 100개, 수백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서비스 직종입니다. 여기는 고객들한테 우리 자동차를 갖다 직접 팔 수 있는 영업사원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를 브랜딩하고 이미지를 마케팅하는 마케터들도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가 달리다가 쓰거나 고장날 수 있으니까 뭐가 생겨야 될까요? 정비 공장과 AS 센터가 생겨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 흑인들이 몰려갑니다. 저희 취직하러 왔는데요? 라고 갔을 때 그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자리는 고학력의 백인들이 다 차지한 뒤였다는 거죠. 아이고, 갈 데가 없네. 흑인들은 절망해요. 갈 데가 없어요. 저자는요, 당시 그 흑인들의 실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흑인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계와 지금의 기계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2차 산업혁명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직업을 날렸고요.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서비스 업종의 전문직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기계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실직해 왔는지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우리 초침을 뒤로 돌려서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계가 탄생한 것이 1차 산업혁명 들어봤죠? 네네. 1차 산업혁명이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산업혁명은 영국 아니에요? 와트 증기기관차? 대략 몇 세기? 대략 18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생각하죠? 네네. 이 책은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말 1차 산업혁명의 조짐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잖아요. 영국의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노예들이 잡혀와 수많은 자원들이 들어와 항구에 모여 사람들이 모여 풍족한 어떤 자원의 인구가 늘어다. 그럼 그 사람들 취사도 해야 되고 잠자야 되니까 집도 져야 되고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를 해야 되니까 상선이나 전함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숲이 황폐해집니다. 땔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연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딱 컨택된 게 뭘까? 나무 다음으로 떼기 시작한 거. 석탄이에요. 근데 어느 날 17세기쯤에 세이볼이라는 사람이 증기를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가만히 있어봐. 물이 끓네? 증기가 올라가네? 뚜껑이 보글보글하네? 저 힘을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면 채광 기술에도 이용할 수 있고 면도 만들 수 있을 테고 배도 움직이고 기차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증기기관의 아이템을 처음 생각해낸 게 17세기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선 장희빈이 숙종 멱살 잡고 사양 먹내만 하고 있어요. 그때 증기기관을 떠올렸다는 거 저도 놀랐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막 기차가 달리고 증기선이 만들어져서 지구 반바퀴 돌아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현무 씨, 2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석탄 대신 석유, 그렇지. 그리고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먹는 자동차가 2차 때 만들어지고요. 전기에너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공급이 되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그 전기가 사람의 일자리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3차는 무엇이 키워드일까요? 3차 산업혁명. 자,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남은 마지막 지식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게 3차 산업혁명이다. 컴퓨터. 컴퓨터 정답. 애니악. 오. 자, 이 컴퓨터와 로봇가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에서 다루는 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전화교환수가 나와요. 자동 응답 시스템. 우리 옛날에 전화하면 사람이 받았거든, 회사에. 근데 지금 전화하면 뭐가 받아요? 뭐는 1번, 뭐는 맞아, 2번, 상담원이 있긴 하지만
확 줄었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또 나오는 얘가 요즘 체감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사라지는 점포들 중에 뭐가 제일 와닿으세요? 점포 중에 전 이게 제일 와닿아요. 뭘까요? 너무 많아서. 은행? 그렇지. 은행? 은행. 은행이 왜 없어? 은행 지점 없어지는 거 못 느끼세요? 아 진짜 없어져요? 지점 수가 줄죠 지금. 오. 왜 줄까요? 현무 씨가 입금하고 출금할 때, 저 송금할 때 다 은행 가요? 스마트폰이에요.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이 아이가 은행에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었던 거죠.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에서 다루는 거는 적어도 비서. 보통 비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비서 맞다. 스케줄 관리하죠. 그런데 요즘 그게 필요 없죠. 왜? 서류 정리, 이메일 나오고 저장하면 이 아이가 다 해주는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냐고 서비스 업종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종말 개정 서문에 보면요. 미국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단 6개월 사이에 12만 1,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업도 무너집니다. 자, 다음 타겟은 뭡니까? 화이트 칼라입니다. 블루 칼라 이어서 화이트 칼라도 무너져 가게 됩니다. 자, 실제 90년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300만 개 이상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현무 씨, 하나 더 나갑니다. 이제는 전문직 종사자까지 가게 됩니다. 전문직까지. 책에서 다룬 게 이제 의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 애널리스트. 이들도 이제는 기계로 대체돼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나가볼까요? 이제는 예술의 영역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전 지금 예술은 책에 아니다.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요. 예술 아니에요. 윤소희 씨. 저요? 책 읽으셨죠? 네. 소희 씨, 합성 연예인 기억나시죠? 네. 뭐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CG를 말합니다. CG라고는 안 나오는데 오늘날 CG예요. 볼룸 같은 애들? 골룸일 수도 있고 책에서는 죽은 배우도 살려내고 가능하잖아요. 사이보드 같은 애들. 사이보그. 네, 사이보그처럼. 그리고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이 모션 캡처로 실제 배우가 별로 필요 없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마이크 든 그 실제 사람과 거기서 흰 스웨터를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AI 아바타와 구분이 안 돼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AI 아바타는 그 어떤 배역이나 상황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소희한테 그러세요? 소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제가 해볼게. 장강명 씨. 1993년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고3이었어요. 고3이었습니까? 장강명 작가께서 93년 우리나라 대입의 수험생으로서 열심히 수학의 정석을 풀고 있을 때 그때 최초의 컴퓨터가 쓴 소설이 나온다 그 당시에? 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발달한 AI의 감성은 장강명의 필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지금은 AI가 소설을 쓰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네. AI가 쓴 소설만 공모하는 그런 문학상이 있어요. 이제 아마 인공지능 테스트를 위한 그런 공모전일 텐데 표정이 매우 씁쓸해 보이네요. 네, 씁쓸하죠. 이적 씨. 네. 웃음이 나오시나요? 이제 AI는 작곡과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동화 쓰시고 열심히 또 다방면에 살 길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 이모네. 설민석 선생님. 네. 선생님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역사 AI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끔찍해지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을 보면 켈로그 회사의 예가 나와요. 네네. 근데 켈로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계로 대체되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줄게 되잖아요. 근데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합니다. 어떻게 고용하냐?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켈로그에서 이제 기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럼 관리자 사람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일일 8시간 3교대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인당 노동 시간을 2시간씩 줄여요. 6시간으로 줄이고 한 사람을 더 뽑은 거예요. 그러면 혐우 씨가 노동자예요. 그 노동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도 줄어야 되죠. 수입이 줄죠, 당연히. 줄죠.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네. 근데 켈로그 회사는 시간당 시급을 더 줍니다, 오히려. 그래요? 네. 노동 시간이 주니까 능률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동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져갖고 사고율이 뚝 떨어져. 한 번 사고 나면 기계 멈춰야 되죠. 뭐 구급차 오고 이게 큰일이 나잖아요. 머리 좋다. 그런 비용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버렸네. 이 영업이익을 회사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노동자와 나눈 거예요. 이러다 좋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자들은 시간당 수입은 올랐는데 여가 시간이 생기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책도 읽게 되고 삶의 질,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 예를 들면서 또 이분이 어떤 걸 덧붙이냐면 정부에서 여가 시간이 남아지는 노동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좀 시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주 5일을 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3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해요. 노동 시간을 줄여요. 그럼 이틀이 남잖아요. 이 이틀 동안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니까 마음도 편한데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는 이건 내가 곧 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는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지 이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오글거리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자동으로 나와. 오글거리 진짜 가요. 하지마. 짠 듯이 났는데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상 미래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이었습니다. 용광로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